민주 세력 뭐 이런 걸 이제 외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친 저 배제고 학생들을 거의 뭐 사회적으로 몽둥이 들고 패 죽일 것처럼 그것도 어른들이 아이들 상대로 그렇게 나서는 게 전 뭔가 막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런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저기에 가신 건 아니죠. 저희는 간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다른 징계 학부모님들이. 엄마들의 명령이다. 즉각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철회하라. 그러니까 저거 기자회견도 엄마들의 명령이다 저걸 보고도 어떤 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네가 왜 엄마를 대표하냐. 그러면 본인의 자식은 저런 취급을 당해도 된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도 이제 배제고 사태를 보면서도 저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참정권 기본권을 침해받은 게 우리의 일인 것처럼 이 일도 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어떤 재판 결과가 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 배제고를 이렇게 하자. 그쵸.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언론 재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마치 인민 재판처럼 네. 언론으로 막 싸고 돌아가지고 그거를 다 전체 의견인 것처럼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 사태를 보면서 좀 심각하게 느낀 게 그냥 요즘에 많이 제가 저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이제 페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내용을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그 5.18 그 전야제 때 그 NHK 그 네. 단란주점 가갖고 아가씨 끼고 노신 분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은 국회 배지도 받고 최민희는 그게 성역이다 5.18이 얘기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만든 성역인 거고 사실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5.18이 왜 민주화였는지 저는 사실 납득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5.18로 인해서 우리가 참정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상교육을 얻은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공부하고 집을 사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고 유학 가고 모든 게 다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민주화면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갖고 우리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취업과 대입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뭐 관공서 있죠. 뭐 구청이나 경찰서 가보면 특정 지역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이제 집회 신고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서초나 강남 경찰서 많이 가거든요. 여기 용산 경찰서 이런데 그러면 특정 지역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 여의도 이제 영등포 경찰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때 자신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5.18 그 유공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시고 의혹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지 말라고 오히려 그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5.18 유공자가 1, 2차는 공개가 됐지만 지금 8차 심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진주 그 화물연대인 분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일을 하려고 가는 거를 남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을 막았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불의하게 어떻게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도 어느 집의 가장이었을 거고 이거는 충분히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근데 이분이 왜 5.18 그 묘역에 가서 묻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분들이 5.18 유공자가 되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왜냐하면 내 자녀 취업하고 직결이 되는 거. 우리 봐봐 이번에 성관이 가족 회사였잖아요. 네. 3,000명 중에 1,200명이 부정 채용이래요. 그리고 이들이 아는 친인척부터 아는 분의 누구 아빠의 누구 이래갖고는 828명인가 878명인가가 그 부정 채용에 가담한 자예요. 그러면 3,000명 중에 2,000명이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관이뿐만이 아니라 인국공이라든가 도시철도 있죠. 도시철도도 거기도 가족 채용 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 결과가. 그럼 온 사방이 이런데 거기다 5.18까지 자녀 특혜까지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 역차별을 느끼는 것이고 저희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불공정한 이 마음을 울분을 해소시켜 주는 게 사실 정치 아닌가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지 특정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이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그건 조직 깡패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이런 짓을 벌이면 국민은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스타벅스란 말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탱크데이라고 소리 지른 게 청소년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 가야지. 예, 스타벅스 가야지. 그다음에 한내가 또 탱크데이 외쳤잖아요. 일탈행위지만 그게 청소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뭐 종교인인데도 하나님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5.18로 NHK 가라오케 가서 술 처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드잡이한다는 게 아이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조지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 출전 정지는 인생을 조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애들끼리 싸우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어른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최교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학교 그렇죠. 선생을 3번을 했어요. 그 중에서 2번은 여중 선생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알려면은 같이 목욕을 해봐야 되고 자취방에서 술을 마셔봐야 된다. 아니 여중 선생했던 분이 그 애를 알려면은 같이 목욕을 하고 자취방에서 술을 마셔봐야 되는데 이거 언어 성폭력 아니에요?
이거 언어 성폭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탕탕절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워요? 우리 교육부 네. 장관이 이래도 그렇죠. 되면 우리도 이래도 된다. 자, 지금 뭐 탕탕절은 되고 뭐 스타벅스 가야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전달한 거 띄워져 있나요? 지금 이제 10대들을 일배 몰이화를 하고 있잖아요. 2030을 일배 몰이화하고 있어요. 일배의 탄생 과정을 누가 정리를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말하는 일배. 그리고 청소년 일배 탄생 과정 1번. 어릴 때부터 쥐명박, 박근혜 등 정치인 풍자를 듣고 자랐다. 정치인 풍자는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노알라 문재양 외치고 다녔는데 갑자기 부모님 선생님 모두 발작하면서 너 일배니? 뭐지? 그럼 이게 나쁜 거였나? 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어른들이 윤짜장 줄리 어쩌고저쩌고 엄청 욕한다. 그래서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찌짜면 외쳤더니 또 발작하면서 일배충 운운하면서 엄청 혼내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로남불이구나. 탕탕절도 오케이고 다 오케이인데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일배몰이하고 지들이 보수 정치인 욕하는 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저들이 일배 전사라고 하는 것으로 재탄생한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게 10대 학생들은 저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민주화, 자기들의 성역이라고 하는 민주화가 무엇이었는지 막 들춰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이러면서 저는 더 보수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다가 5.18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라고 공문을 내리면서 5.18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5.18에서 그 시민군이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고도 탈취했고 거기에서 이제 군인이나 경찰들도 죽었고 그리고 이들이 탈취한 칼핀 총알이 누가 쐈는지는 저는 말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박힌 시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 광주 교도소 지하에서 파는 시체 중에서도 칼빈 총알이 박힌 게 나와서 국가수가 이거를 이제 자기네가 검증하겠다 해놓고는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민주운동을 하면은 경찰을 죽여도 돼. 그러면 이거 합리적이야. 민주화 운동되고 우리는 유공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쳐요. 이거야말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교육인데 학교에서 아무리 왜곡되게 편향되게 가르친다 그래도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왜? 교육감이 탕탕절이라고 하니까 애들은 또 탱크데이 하잖아요.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교육자가 바로 서야 애들이 바른 걸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개떡 같은 걸 가르치면서 아이들 보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민주화 운동이야. 우리도 지금 우리 부정선거, 재선거 이것도 얘네들 5.18 판례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집하는 동안에는 국민을 헌법 기관에 준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 자체가 우리를 헌법 기관으로 보라는 뜻이고 우리가 헌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행동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방해하는 오히려 군이나 경찰이 국헌문란이라고 이게 다수 의견으로 나와서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헌법 우리가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도 이것도 우리가 헌법 소호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도 뭐 경찰 때려 죽여도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비폭력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늘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그런 5.18 교육을 시켜요. 애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김윤아 대표님은 네. 근데 이미 애들이 다 개몽이 다 됐어요. 개몽이 됐다기보다 아까 그 일베가 탄생되는 과정 있잖아요. 이번에 동의하세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그 스레드에도 최혁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 막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 막 이상한 네.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구구 세력에 의해서 이상한 집회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스레드에 한 500몇 개가 댓글 달렸어요. 거기에 너나 잘해. 막 이런 댓글이 정신 차려 막 이런 댓글이 진짜 500몇 개 거의 다반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중소 아이돌이라 부르는 르센느 네. 뭐 했노? 그것 때문에 지금 무섭노. 무섭노. 그걸로 지금 극우몰이를 당했잖아요. 1배. 근데 이번에 그 르센느 그룹이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이런 애들이 1위를 해야 돼. 애들이 환호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뭐를 느끼냐고 물어봤더니 이 정권 부당한 정권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에 의해서 이 르센느가 1위 한 게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극우몰이 1배몰이는 끝났다.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린 더 들고 일어난다. 이걸 벌써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깨어 있구나.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네. 대로 아이들은 진짜 정보 홍수 속에서도 이거를 사실 저도 핸드폰 가지고 있고 컴퓨터 막 함부로 보고 이런 거에서 걱정하는 부모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자기들이 정말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극우가 돼서 미치겠어요라고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 엄마들은 진짜 너무 불쌍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엄마들 보면. 그래서 역으로 아이들한테 개몽 당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왜냐면 많아요. 지금 4050 부모들 중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도 많단 말이죠. 주된 그 지지층이 세대별로 보면 4050인데 네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유명한 일화도 있었어요. 모 여자 교수가 우리 아이를 다시 뭐 민주화 시켰다.
맞아요. 우리 아이가 근데 지금 극우화에 물들어 있는 거를 내가 다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막 해갖고 시끄럽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8, 90년대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사실 되게 폭력도 지난번에 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폭행 사건도 있었고, 윤호중. 네, 네. 윤호중도 실제로 징역도 있었고, 실제로 뭐 7년 징역 받은 분들 뭐 많단 말이에요. 분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범죄자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뭐 청문회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대학생 때 그랬던 거다 이런 식으로 퉁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왜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판단이 안 되는 거 이분들은. 근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게 바보 같고 멍청해서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간다를 밀고 싶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엄마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대1로 엄마랑 토론을 하는데 절대 인정 안 해요. 왜 반도체 얘기까지 하니까 왜 반일 애들 교육 안 시키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반도체는 그럼 왜 이렇게 다 넣어져 있는데 전자기기 왜 쓰냐 그러면 또 그건 써야 된대.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그냥 정당화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냥 밀어붙이는 작용화되어 있는 저희 아이들이 표현하기를 우동화됐다라고 얘기해요. 뇌가 우동화됐다고. 아 우동 후루룩 먹는 우동이 네. 뭉쳐있잖아요. 면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네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논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대학생 6명 미 대사관저 난입 경향신문의 당시 기사고 저 중에 한 명이 정청래였다는 건데 네네네. 그거랑 지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앞에서 벌어지는 펜앤드마이크 사진도 있고요. 지금 저렇게 젊은 친구들 모이고 있어요. 극우 집회 그리고 극우화된 시위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극우화된 시위대들의 난동 막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윤환 대표는 이 앞에 거 저 경향신문 대사관저 들어갔던 당시 대학생들하고 지금 대학생들 누가 더 폭력성이 있는 건가? 저는 사실 이걸 봤잖아요. 올공 같은 경우는 가서 네. 봤고 사실 저는 이제 80년대생이기 때문에 네. 저들이 화염병 던지고 한 거는 못 네. 봤어요. 근데 자료 화면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찰들이 뭐 물대포도 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올공에서 보면요 화염병도 없어요. 어머, 지금 네. 네, 또 동시에 보고 계셨어. 네네네. 네. 물대포 어쨌든 화염병도 없고 뭐 무기조차 없어요. 다 들고 있는 거는 태극기. 들고 있다 그러면 태극기. 뭐 조금 저기 하면은 뭐 성조기? 뭐 성조기도 되게 극우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피켓 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피켓 그냥. 들고 이런 건데 네. 그게 왜 뭐 물병 들고 이런 거예요? 물 마시는 거. 그게 어떻게 왜 폭력적인 시위가 되고 시위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지 전 거기 시위대라고 언론에서도 표현하는 것도 저는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 아이들 뭐 보시면 자료화면 보시면은 올공 유치원이라서 사실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애기 데리고 진짜 그 다음날 엉덩이 다 발진 생길 정도로 되게 더운 날 갔었는데 가면 애기들 뭐 간식 챙겨주시는 분, 실제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올공 유치원까지 열어가지고 해주고, 네. 뭐 얼굴에 뭐 애들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이쁘게 그려주시는 분, 페이스 페인팅 해주시는 분, 그리고 진짜 저는 이 부분 되게 감동했는데 어떤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박사님이 무료로 아이들을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10대 애들이 많이 온다고. 저희 아이들 수업 받으러 가고 있어요. 네, 오. 밤마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동대문에서 오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자주 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본인이 엄마를 끌고 온대요. 얘 표현으로 따지면 엄마를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엄마를 맨날 데리고 와요 이래요. 가자 해서 예, 본인이. 근데 본인이 이제 재선거에 관심을 더 갖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밤에 공부하러 오려고 엄마를 모시고 오고 이런데요. 아니, 저게 일베들의 모임, 극우들의 모임입니까? 그- 왜 그렇게 보려고 할까요? 그냥 두려움이죠. 그들의 두려움이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어떤 교수님이 자기 아이가 국어가 됐는데 내가 다시 정신교육을 새로 시켰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분의 착각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바뀐 척 해주는 거지 속마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원 중에도 청소년 회원이 꽤 있었거든요. 네. 지금 내가 공부하라고 민원 좀 하지 말라고 저희가 민원을 집중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원 고소고발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은경 곰팡이 백신 있잖아요. 제가 고발해갖고 지금 강남 경찰서에서 기소가 돼서 수사하는 거고요. 네. 최민희 압수수색도 제가 고발해서 압수수색하는 네.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회원이 엄마 아빠가 얘가 부천에 사는 애인데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좋은 말로 진보, 나쁘게 말하면 좌파. 그리고 이제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좀 사상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네. 얘도 백신 패스 때 이거를 이제 반대 활동하다가 엄마랑 이제 그 PCR 문제로 많이 좀 부딪히고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막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이 아이 학교에서 그 잘못된 성교육을 하는 걸 그 꽈추형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네, 네. 남녀를 비정규과사죠. 네. 그게 그 학교에서 실수로 자기 학교 자체 유튜브 채널로 송출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다 다운받았는데 좀
음담 패설도 나오고 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이걸 민원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얘를 이제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얘가 그 고초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분노한 거야. 내용을 듣고. 왜냐면 그 성교육 자체가 우리 애가 이런 걸 받았어? 하고 막 놀랄 그런 완전 포르노적인 성교육이었는데 그걸 당연히 이거는 이제 얘가 듣기 거북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얘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까 말한 그 속된 그 다구리 있죠. 교감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굉장히 극적인 자 쪽에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교사지만 그런 성교육 옹호하시는 분인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를 좀 공개적으로 다구리를 한 거예요. 그럼 애가 좀 조용해지겠거니 했는데 얘도 좀 조용하고 얌전한 애지만 얘도 오히려 이제 반발심에 더 열심히 동네 도서관까지 뒤지면서 그 흠난 도서 있죠. 다 찾아서 지가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하고 네. 우리 단톡방에 우리 어디 도서관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민원해 주세요 네. 하고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이제 좀 덜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가 그렇지만 고3 때 너 고3인데 하지 말아라. 내가 부모라도 걱정된다. 내가 대표님이 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 공부해라. 네. 너 이 나라 인재가 돼야 된다 하면서 제가 활동을 자꾸 못 하겠어요. 그 친구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아까 말한 그 교수님은 착각하시는 거다. 애가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런 척 하는 거다. 저는 네. 그래 생각해요. 참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뭐 앞서 방송에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맘카페에서 강퇴당하는 거. 어우, 심하죠. 많아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정찬 엄마들에서 다루는 이런 그 목소리들을 절대 낼 수가 없게 다 이미 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 개인 SNS 계정 같은 데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김어준 발언에 치를 떠는 정영진 해서, 저 정영진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친민주당 유튜브 많이 그렇죠.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JTBC 유튜브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김어준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쇼츠를 공유를 하면서 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영진 같은 부류도 참 비겁한 게 그 전에 김어준 비판해봤냐. 문재인 때부터 친문이 지금 줄줄이 숙청되니까 거기에 숟가락 얹겠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린다. 정의로운 척한다. 반도체 초과 이익 환수하겠다는 정부, 주주의 이익은 없다는 한국노총, 집은 공공재라는 LH 사장, 전세금을 키오스크로 나라에 보관하고 그다는 이재명 정부. 미친 거 아니냐. 응? 지금 쟤들은 저래도 개몽이 안 될 거다. 지금 40대 맞아요. 50대들 ETF 레버리지 해갖고 돈 털려도 정신 못 차릴 거다. 지금 막 저렇게, 저 주부거든요, 저분도. 저런 목소리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도 소수인 건가요? 민주당에서 요즘에 변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분도 그게 고민정 부류예요. 어. 예, 근데 그게 자기네 내에서 이제 명청 싸움 때문에, 명청 대전 때문에 그런 네.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지 진짜 저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내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네. 알 수는 없지만 뭐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심이 떠나니까 표를 잡기 위해서 변화가 된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명청 대전 싸움에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어떤 정치적인 자기가 줄을 서는 발언이 아닐까 의심이 가거든요. 의심이 가지만 어쨌든 이제 옳은 소리를 요즘에 자주 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자주 내는 걸 봤을 때 뭐 반갑긴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정영진도? 예. 왜냐하면 우리 말이 옳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극우화돼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도 자기들이 공부하고 이제 취직하고 자영업 하고 뭐 회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 할 건데, 반도체 초과 이익이라는 말, 그리고 그걸 환수하겠다는 정부, 그리고 주주의 이익은 없다는 한국노총, 집이 공공재라는 LH 사장, 정작 다주택자고, 이런 거 갖고 이제 친구들은 맞아요. 극우화가 돼서가 아니라 저런 거 때문에 꼭지가 도는 거 아닙니까? 주주의 그렇죠. 이익이 네. 없으면은 누가 그럼 그 회사를 먹여 살리고 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책임감이 없이 발언을 하는 것이 작용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래도 쟤들은 개몽이 안 될 거임이라는 것도요 이미 얘기 안 해줘도요 10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 타기를 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게, 어쨌든 여태까지 자기들이 말을 해놨던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노선을 바꾸면, 개몽이 돼버리면 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자니 여기를 떠나자니 자기 또 밥그릇이며 명줄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저게 되게 웃긴 게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사태가 네, 좀 이렇게 그쵸. 뭐 법정 관리 이랬는데 실제 그 MBK 이제 파트너스에서 네. 그 김병주 씨가 그쵸. 그거를 이제 인수해 갖고 실제 알짜 자산은 다 빼먹고, 그리고 회사를 담보로 그냥 뭐 안 좋은 채권을 발행해서 진짜 수조 원을 빼먹은 사건인데, 돈은 누가 다 빼먹고 그 그쵸. 잘못된 빚을 왜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떠안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도태되는 기업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 자영업자도 도태되는 건 사라져야 더 좋은 알짜가 생기는 건데, 실제 거기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라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뭐 돈 벌면 저희 줬어요? 아니거든. 근데 왜 망할 때는 우리 돈으로 메꿔달라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그거를 사실 받으려면은 뭐 김병주 씨가 자산이 뭐 몇십 조라는데 그분한테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리고 김병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자금을 받아와서 우리나라의 알짜 자산이 CJ 뭐 이런 그린 이런 네. 바이오 같은 것도 다 적대적 M&A를 막 해대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알짜를 빼먹고 팔아먹고 망가뜨리고 이럴 때 사실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게 진짜 경쟁고고 국민을 위하는 거지. 뭐 망한 회사 뭐 망해갈 때 거기 직원들 자기 회사를 상대로 뭐 데모나 항의해 보셨어요? 이러면 회사 망한다,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 안 하셨잖아. 오히려 윤석열 탄핵만 매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세금은 우리 걸로 메꿔달라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은 뭐 진짜 저한테 총이라도 쏘고 싶겠지만 이게 냉정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회사 가셔라. 저도 저희 신랑도 명퇴도 해보고 저도 하는 자영업도 뭐 본의 아니게 잘 되는 자영업을 문도 닫아봤지만 사정에 따라서.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효시가 한 번쯤은 남아야, 사례가 남아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애사심을 갖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 오너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관심도 없이 그런 정치질을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례를 자꾸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자꾸 깨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이제 몸소 겪어보고 뜨거운 불에 네. 깨져 나가고 있다. 던져보면서 자꾸 깨져 나가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다 깨진 다음에 정신 차리려면은 나라가 너무 망해져 있고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외치는 그 부정선거 재선거, 네. 이 선거 시스템이 바르다 그러면 저는 감히 얘기해요. 어떻게 정가 사업범이, 그죠? 대통령, 총리, 당대표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떤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뭐 시민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저도 사실 뭐 이제 그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계속 재판을 몇 년째 받고 있지만은 그 실내 마스크 해제시키고 이러다가 당한 건데, 저도 뭐 정가 별 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사적인 비리로, 그죠? 개인 비리로 정가 사범 단 사람을 대통령 뽑는다는 거는, 제가 국회 앞에서 배너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작년 11월부터 했거든요. 이재명 재판받아, 대장동 등쳐먹은 이재명 재판받아 배너를 10개 세워놓고 막 현수막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끔 이제 저쪽 진영분들이 와서 저를 공격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 정신병에 걸렸다. 아니, 정신병이 지금 아니면 어떻게 정가 사범을 뽑냐. 피켓까지 들고 1인 집회도 그렇게 계속 배너를 세워놓고, 배너를 하셨구나. 국회 지금도 하고 정문 있어요. 앞에서. 예. 아니 지금 저희가 또 방송이 쭉 있으니까 시간 관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국회의 참정권 관련한 그 학부모들 목소리 내로 직접 가져갖고 마이크 잡고 아까 쇼츠 본 것처럼 아주 막 토해내셨어요, 김민환 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도 가십니까? 네, 가야죠. 네. 가서 올림픽공원. 네, 좀 뒤돌아도 되나요? 네. 애기 아빠가 입고 가라고. 티셔츠. 네네. 입고 가라고. 네네. 이거 지금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거 그 메이드 한멋이라고 티셔츠를, 애국 티셔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뒤지다가 스레드 많이 올라오고, 그래갖고 이게 애기들 챙기니라고 이렇게 성적이나 이거 태극기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거 아예 입고 가라. 그래갖고 이제 구매를 해서 내일 입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 직접 네네네. 올림픽공원을 가신다. 네네. 야. 지금 올림픽 공원 말고도 보시면은 네. 강남역 파고다 타워. 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네. 저걸 올려본 건데, 거기 4시에 모여가지고 행진까지 해서 올림픽 공원까지 가는 그런 집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게 재선거도 재선거지만 특검 촉구하는 대행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네, 특검이 아직도 기미가 없어. 특검을 빨리 해야지 되는 건데, 빨리 수사를 해야 이게 선거가 얼마나 어디까지 오염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 뭐 재선거를 부분적으로 하든 전국적인 걸 하든 또 그거하고도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특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맞아. 속된 말로 똥줄이 탄 거죠. 근데 오늘 속된 말 너무 많이 하네. 지금 이제 개몽이 네. 될까 하는 방송에서. 것처럼 특검을 할까 이걸 놓고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국민들 되게 많아요. 네. 불안해한다고요? 네, 불안해하죠. 왜요? 이게 정말 할까? 안 할까봐? 네, 안 그렇게 될까 봐. 넘어갈까봐? 네, 그치? 네. 저는 이런 특검은 것들을- 될 것 같은데, 네. 그 특검을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당 주도로 하는데, 그 국민의힘당 주도를 할 때도 어떤 검사들이 들어갈지는 사실 좀 검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재선거 뭐 관련한 위원회가 이제 그 돼갖고 활동하시면 그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신뢰를, 이 부정선거 재선거 문제에 있어서만은 신뢰가 조금 이렇게 다주기가 불편한 분이 하고 있고, 이번에 충주 재검장에 들어가서도 빳빳한 투표지가 이만큼 나왔고, 그 충주 이제 민주당 시장 후보가 끌려 나오던데? 이미지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거를 투표로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파일을 안 줬다는 거는 지금 재검표에 나와 있는 표가 그 전에 했던 표하고 동일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검표가 아니거든요. 재검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그분이 나름대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셔야 돼요. 고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재검표로 들어간 뭐 우리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가만히 있는 윤상현 의원은 저희가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충주시장님이 끌려갈 때 뭘 요구했어요? 그죠? 당연한 걸 요구했어요. 당연한 걸 요구했으면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올공에서 이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분들이 그래요. 그 좌파 쪽의 사람들이 너희는 서울시장도 너희가 이겼는데 그럼 너희는 서울시장도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초기에 그 얘기했어요. 근데 당대표님께서 서울시장도 재선거 요구를 했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야. 할 말이 없어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는 그냥 내 편이라고 괜찮고 남의 편이면은 하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저기 흔히 얘기하는 좌파하고 선택적 정의가 뭐가 다르냐.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 좀 바로 잡아 나가고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 재연절에서 지금 저렇게 많은 인파가 올림픽공원에 모일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재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빨리 이 특검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 선관위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다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 더위에도 결국에는 휴일인데도 모이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 김윤아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민희 대표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특히 막 올림픽 공원도 나가고 지금 그러고 계셨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도 나가셨죠. 네, 토요일 자주는 지금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제 토요일 주말이나 또 내일 같은 경우 항상 나가려고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김민희 대표님 왜 대표님이라고 자꾸 입이 달고 있죠? 네. 대표의 포스가 나서 대표님이라고 할지. 네, 이 두 학부모님들 모시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필요도 없이 막 두 분 빨리 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이 목소리 자체가 살아있는 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채팅방에 박은숙님, 뭐 파라파라 퀸님